23일은 일본의 오키나와 위령의 날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패전을 목전에 둔 일본군이 오키나와를 최후 방어선으로 버티다가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역사인 오키나와 주민 집단 자결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 역사의 증인들을 끊임없이 협박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유력 증인 82세의 할머니를 우익들이 협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늘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키나와 집단 자결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1945년 3월 28일 미군이 오키나와현 섬들에 상륙하자 그 당시 일본군이 동굴 속에서 숨어있던 주민들에게 강요해서 주민들이 서로를 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소 9만 5천여 명이 이렇게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군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스파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딸들은 수치를 당하고 아들은 평생 강제노역에 시달린다. 이런 치욕을 후손에게 넘겨줄 수 없다. 라면서 칼과 권총과 수류탄 등을 건네주면서 집단 자결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일본 우파 진영이 항상 사실이 아니다. 라며 역사 왜곡에 치중하는 핵심 쟁점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봄 아베가 1차 정권을 잡았을 때에 교과서에 있는 일본군이 강제했다는 표현을 삭제하려고 추진했다가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베 정부는 일본군 관여로만 살짝 바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증인으로 일본에서는 떨고 있는 소녀로 유명한 우라스키 스에코가 있습니다. 1945년 6월경 미군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 어린 한 소녀가 배고픔과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2019년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우라스키 스에코는 나는 7살이었다. 일가 친척들은 동굴에서 모두 살아나지 못했다. 나는 시신들을 해치고 기어나왔다. 나는 파란 눈에 미군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따뜻하게 대해줬다.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군들의 잔혹한 모습과 활동이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떨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일본의 전쟁 피해를 알리는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일본 군들의 만행을 알리는 일에 더 소중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의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보도에 의하면 오키나와 위령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떨고 있는 소녀 할머니의 집에 지난해 8월에 우익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나타났던 사실이 오늘 일본 언론에 특별히 기사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 일본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이 남자는 우라스키 스에코 할머니의 집에 찾아와서 당신이냐 말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추궁과 협박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오키나와에 아직 살아있는 증인들에게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지식인들은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의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이때에 증언자를 위축시키고 기억들의 상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반발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의하면 안면도 없는 남자가 와서 신문에 나온 내용과 증언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후 친척들은 할머니는 이후 외출을 삼가고 손님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할머니의 기억을 전파하기 싫어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베 정권과 우익들이 오키나와의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수기를 정리해 책을 펴낸 미야기 하루미 씨에게도 꾸준히 전화나 편지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당장 그만둬라, 침묵해라 라는 협박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숨기고 싶어하는 오키나와의 역사는 참혹합니다. 일본의 마지막 전선이었던 오키나와는 40만 명의 주민들 중에 24만여 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을 정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오키나와에는 14에서 19세의 어린 소년병들이 부대마다 1000여 명씩 있었는데 상당수가 일본군의 총알바지가 되거나 아군인 일본군에게 사살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폭탄을 지고 전차에 뛰어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스파이다 라고 해서 친구에게 사살을 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 의하면 친한 친구가 상관의 명령으로 자신의 팔을 잘랐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본 군들의 횡포와 협박은 어린 군인들뿐 아니라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도 심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동굴에 피해 있을 때 권총과 군도를 휘두르는 일본 군들이 더 무서웠다 라고 회상합니다. 일본 군들이 집단 자결을 명령하기 전에 미군에 투항한 주민들은 도리어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 방공호에서 나오는 주민들을 칼로 무참히 해쳤다.
일본 군인들은 주민들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의 일본 군들의 학살은 반드시 교과서에 기록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군인들의 잔인함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일본 정부는 정말 오키나와를 일본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쟁을 증언할 세대가 없어진다. 그러면 일본은 전쟁을 또 반복할 것이다. 미군 군시설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는 본토를 방어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라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일본은 완벽하다, 일왕부터 모든 국민은 평화롭고 선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이들, 혹시 강제징용의 아이들도 포함된 걸 아시는지요? 2020년 5월 5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강제징용의 비극은 어른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1931년부터 일본이 패망했던 1945년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200만 명, 그중 정부가 확인된 강제 동원 피해자는 10분의 1 수준인 21만 8,639명, 확인된 21만 명의 피해자 중 14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272명이라고 하였으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은 400명 이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총 200만 명 강제동원 피해자 중 일부 확인된 피해자 중에서만 밝혀진 수이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 아동 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일 거라는 겁니다. 당시 피해 아동 중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된 선호순 할머니는 12살의 나이에 공장으로 가서 2년 동안 하루 12시간을 노동하며 돈도 한 푼 받지 못했으며 도망칠 시에 일본 순사가 고향집 부모님을 괴롭힐 걸 알아 도망칠 엄두도 못 냈다고 합니다. 10살 때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동원된 한순임 할머니는 끌려간 공장에서 고된 노역이 반복되었으며 이옥순 할머니는 노역 중에 너무 배가 고프자 일본 감독관 식당 앞에 오물통에 있던 참외 껍질을 훔쳐 배를 채우기도 하고 8살에 끌려간 황부영 할머니는 만주로 동원되어 물도 없어서 소 배설물까지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강제징용에 어린이들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5월 5일이 일본의 어린이날과 같다는 이유로 한국이 따라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일본인도 있으니 이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이 5월 1일로 첫 지정하였으며 그 후 어린이날의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위해 5월 첫 번째 일요일로 기념일을 옮겼지만 어린이날의 행사가 민족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일본은 1937년 소년단체를 해산시키고 행사마저 금지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5일로 지정되며 현재의 어린이날이 되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맞춰 특별한 곳으로 떠나기도 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는 아이들은 새로운 장래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는 기념일이지만 70년 전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누군가의 돌봄도 못 받은 채 자신의 장래 희망조차 생각하지 못한 채 고된 노역 속에 살아가야 했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은 생계의 자유였을 겁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의 헤드라인들은 마음을 먹먹하게 하고 안타까움에 탄식만 내뱉게 되는데요. 이런 잊혀진 역사, 몰랐던 역사를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다양한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출시하는 때 생각지도 못한 뜻깊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의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알리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를 알리고 있는 라카이 코리아는 4월 한쪽 팔을 잃으면서도 다른 한쪽 팔로 태극기를 쥐며 만세 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 윤영숙 열사의 스토리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독도 팔찌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한국 역사를 공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연예인 전효성이 착용하면서 계속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70년 전 그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였던 아이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더 특별한 팔찌를 선보였습니다. 양쪽에 건공감리가 들어간 이 팔찌의 가운데에는 아이들의 이름 또는 번호 등 요청 문구를 레이저 각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팔찌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알릴 뿐만 아니라 고메시 라카이 코리아의 이름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독도협회에 기부된다고 하니 어린이날 그 어떤 선물보다 굉장히 뜻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전에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가 아닌 지체장애인의 날이라고 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마음 하나들이 모이면 큰 마음이 될 거라 믿는다며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아닌 지금도 태극기 각인 운동화, 태극기 펜던트,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각인된 팔찌, 건공감리가 들어간 애견 목걸이 등 각각의 한국 역사의 스토리를 담아 출시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그들에게 매일매일 한국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소중한 날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악질적인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성 없는 태도와 꾸준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조기 교육시킴으로써 커가는 아이들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없으니 그들의 미래 또한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그들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업들의 색다른 생각이 아이들의 훗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트랩2 여기서 마치겠습니다.